번째 시간은 다정고등학교 전재동 선생님과 김성진 선생님께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 연계 주제 탐구 활동이라는 주제로 교과 연구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자율활동 중심으로 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다정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교사 전재성, 교사 김서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선생님들께 같이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눔을 할 수업의 주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다정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1학년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담임 업무를 맡으시고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구상과 구안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으실 텐데 저희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 한번 이제 같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새학년 준비 기간에 저 학년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학년부장 그리고 10분의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1학년 부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새롭게 올라오는 이 낯선 교육 환경에서 활동을 하게 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 자율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디자인을 잘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꿈과 그리고 열정에 맞추어서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 새학기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보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가치 미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안내드릴 목차는 저희들이 해왔던 고민들 그리고 고민 끝에 나오게 된 한 학기의 활동들 이 활동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과정을 교수 편기의 과정에 따라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나 안내는 제가 해드릴 부분들이고 실제로 운영을 맡으셔서 아이들을 지도해 보셨던 저희 옆에 계신 김서준 선생님께서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운영을 해오셨던 사례들과 또 이제 느낀 점들을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1학년을 맡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많이 들었던 대입에 대한 이 어려움,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들,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또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 생활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아이들의 걱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또 많이 몸으로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아이들이 오게 된다면 얼굴을 마주하며 생활하기보다는 서로 거리를 두고 낯선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로 융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시기에는 저희들이 학급별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협력하여 학급 기업을 구성하는 창업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의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 학교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기회가 흔치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 학년 단위의 부서에서는 여러 업무 부서들에서 이제 주시는 기획된 예산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2월 달에 새학년 준비 기간에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기에 새롭게 예산을 배정받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저희가 교과 연구 동아리 포 4형의 이 연구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교과 연구 동아리가 좋지 않겠냐라는 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이 교과 동아리 활동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고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활동들은요, 1학년 2학기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진로와 진학의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의 진로 목표에 맞추어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발전시켜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가치 미래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었고요.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의도를 했었고, 그리고 함께 친구들과 같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해서 저희는 공동체 의식과 발전 가능성을 함양하기를 의도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가치미래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도서들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가게 될 모습들의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이 도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불확실한 이 미래 사회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서 더 나은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보고서 작성과 발표, 포럼 활동까지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저희 슬로건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3단계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 실천, 공유 이렇게 기획 활동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정확하게 다음 주에 저희가 1학년 2학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들을 활용해서 해왔던 활동들이 다음 주 학생들의 발표 활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각 학급의 교실들에서 이제 운영들을 해왔었고 세부적인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교수 평기의 과정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에서 교과 세특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행동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자율 활동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활동들도 이 자율 활동에서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들은 이 아이들의 활동과 성장의 과정을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교육 이 생활기록부에 담고자 의도를 하였습니다. 네, 국가교육과정에서 이 자율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저희들은 이 현재 교육 과정에 있는 모습들이 과연 아이들의 미래에도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래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미래형 교육 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는 2025년에는 진로를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바뀐다는 점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개별 단위 학교와 학년, 학급의 이 창의적 교육 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 과정이 정말 중요하게 바뀔 것이다 라는 점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를 드렸고 그 상의의 내용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2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육 과정에 이렇게 실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가치 미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들이고 미래 사회에 변화되는 모습들과 양상들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포럼을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네, 수업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구안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유발했었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하게 될 활동들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리 이제 세분화시키고 미리 결정을 해놓았던 노동, 미디어,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위기, 노인 인구, 그리고 정체성, 지구의 환경, 성장, 민주주의 이런 테마들을 바탕으로 이 테마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각 차시별로 현재 장점과 미래 사회의 특히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정보를 찾아서 활동지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 단계에서는 함께 아이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고 모둠별로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개별 보고서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보았고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다른 모둠의 친구들이 모여서 토의의 과정을 거치고 아이들이 포럼이라고 하는 토의의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활동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활동까지도 수행을 했었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요. 저희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소감문 작성과 느낀 점 발표하기 지금 마지막 부분이 저희 1학년 2학기 최종 결과물 정리로 남아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아이들 지금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자율활동에 현재는 초안입니다. 이렇게 같이 미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주제를 토대로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바탕으로 탐구를 하였고 이 탐구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지식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운 내용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바꾸어서 스스로 포스터를 제작하고 뭐 교무실과 분리수거장에다가 이 포스터를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겪었던 점들에 대해서 소감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어떤 이 가치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된 경험과 모습들까지도 결과까지도 생활기록부에 담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두 번째 친구는 미래사회의 인구 문제, 이 고독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했던 학생이고 이 부분은 담임선생님께서 미리 작성하신 생활기록부의 초안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 기재까지도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가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지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되었던 모습들과 자료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서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이 가치미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한번 결과물의 사진들을 보면서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 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자율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 자율활동의 활동을 우리가 힘겹게 짜서 자율활동만으로 멈추지 말고 그 뒤에 후속 작업으로 각 교과에서도 이 자율활동의 내용과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각 교과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사실 교과 동아리를 지원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1학년 과학 과목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율활동의 미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과학 교과까지 연계가 됐는지 이제 과학이라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과에서 가장 미래와 관련된 주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1학년 통합과 성취 기준에도 이 엘니뇨 사막화와 같은 이 현재 이상기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상기후를 어떻게 하면 더 해결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미래 사회에 연관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잡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후속 작업으로 과학과 활동을 실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미래사회 이해하기, 그다음에 미래사회 실천하기, 그다음에 미래사회 공유하기로 이제 앞서 전재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미래사회 이해하기의 한 보고서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예시 자료는 교과 동아리 1학기 때 진행하면서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의 출처는 앞서 보았던 그 책, 사회 선생님에 관련된 책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책을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좀 학업에 치이고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 보면은 도서를 많이 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프린트에 미리 그 도서 관련된 주제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에 해당하는 미래 사회를 자유롭게 표현해보자라는 문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적어보자는 취지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보고서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처럼 글로 쓴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처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표시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마인드맵 말고도 뭐 그림, 포스터, 만화 등등의 자유롭게 다채로운 이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내용을 각 시간마다, 각 자율활동 시간마다 발표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여기 밑에다가 좀 작성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실제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좀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8차 시 동안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실천을 해보자 라고 잡았었는데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좀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 저희가 어떨 때는 좀 1시간에 2개의 주제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공유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정도까지의 활동으로 이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장에 공유하고 요약하고 기록해보자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자율활동 활동지 미래사회 실천하기인데요. 이 실천하기는 일단 같이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먼저 조를 짜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조를 짤 때 그냥 친한 친구 또는 그냥 진로가 비슷한 친구 이렇게만 짜면은 예전에 했던 조별 활동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명함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명함을 만들어 보게 한 다음에 이 명함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작성한 명함을 칠판에다 갖다 붙이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다른 친구들의 명함을 골라보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관련 분야 또는 서로의 취지가 맞는 학생들끼리 자연스럽게 조를 짜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2명이 조가 된 경우도 있고 5명이 조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조별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걸렸습니다. 1시간 안에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걸렸고요. 이렇게 본인의 세부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한번 더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하필이면 이제 저희가 수능 전 일주일 원격 기간이랑 겹쳐서 결과적으로 이걸 온라인 클래스에 공유하면서 이 원격으로 아이들이 써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받아봤습니다. 이 학생은 그때 그 시간에 집에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작성한 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저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 과학 시간에 어떻게 좀 이어볼까 했는데요. 마침 또 이 교과서에 저희 학교 교과서, 과학통합과 교과서에 지구 미래 시나리오 작성하기라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한번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자 해서 실제로 아이들과 지구 미래 시나리오 작성하기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잘 안 찍다 보니까 급하게 좀 찍었는데요. 실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작성한 시나리오의 예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 동아리 자료로 만든 그 자료집에도 이 지구 미래 시나리오 작성하기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은 실제로 더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어쩌다 보니까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하다 보면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는 수행평가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간략하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수행평가가 아니라 교과 활동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양식에 맞게 다채롭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작성을 해서 아이들은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뽐내는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작성한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예시로 작성을 해본 건데요. 아이들이 작성한 이 지구미래 시나리오의 활동을 아이들의 교과 세특에도 적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아이들의 내용을 예상해서 제가 적어본 예상 생활기록부 기록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잘한 친구, 조금 덜 잘한 친구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기록 예시를 적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연구 동아리 그 제출 자료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활용해 이 저희 가치 미래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도서들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읽어온 친구도 있고 읽지 못한 친구도 있었지만 저희가 최대한 요약해서 그때그때마다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아이들이 좀 감을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그때마다 저희 요즘 유튜브 정말 잘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2학기 시기에 아이들의 개별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불확실성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아이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구안했던 활동들 가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던 이 창의적 체험 활동 한 학기의 긴 호흡으로 준비했던 이 수업의 과정은 처음에는 저희들도 반신반의하고 물음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제시하는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궁금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막상 지금 끝날 무렵까지 아이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생각의 깊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의 정도는 훨씬 더 심화돼 있고 그리고 또 확장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성장을 기대를 하고 프로젝트를 저희 선생님들이 구안을 했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오히려 배운 점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아이들의 최종 발표와 느낀 점까지 수합하면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 과정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의 가치 미래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현 선생님 저기 채팅방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백윤희 장학관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1학기 때 저희가 학급 특색 활동으로 학급별로 그 학급 기업을 만들어서 저희 학급별로 기업을 꾸미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그때 이제 백윤희 그 장학관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고교학점제 일반고 기반 조성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이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1학기 때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운영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학급 단위의
활동이다 보니까 아이들 개별적인 목소리나 아이들 개개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2학기에는 학생들 개개인이 보고서를 쓰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지식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싶어서 1학기 시기에는 좀 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학급 기업 창업 프로그램을 2학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이 보고서 작성,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사형 보고 네네네. 있는데요. 네. 자료가 엄청나요. 네. 예, 자료가 엄청난데 그러면 이 중에 미래가치 네. 프로젝트가 일부예요? 아니면은 이 각 교과까지 다 해서 이걸 같이 한 브랜드명인 거예요? 네, 브랜드명입니다. 아, 그래서 브랜드명이고요. 네, 지금 저희 김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되기 위해서 교과에서 성취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미래사회 이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만한 소재들을 저희들이 각 교과 수업 시간에 활동지로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미리 만들었고 실제 수업 시간에 교과 수업 시간에 그 활동지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기록부에서 기록된 부분들은 어디예요? 교과. 예, 실제로 예. 네, 현재 완벽하게 작성되진 않았지만 초안에는 자율활동과 그리고 네. 생활기록부의 활동지를 토대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일부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거나 같이 나누실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관님. 네. 네, 또 글 올려주셨네요. 네. 채팅으로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냥 말씀해 주셔도 예, 좋습니다. 이거 혹시 16 플러스 1 자율교육 과정에서는 같이 고민되지는 않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 자율형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학년 초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다정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이 자율형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과 그 대응 방안이라는 대주제가 설정이 되어 음,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자율형 교육 과정을 음, 편제를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년 단위의 교육 과정으로 편성을 음. 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대단한데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16 플러스 1 자율교육과정 고민하고 있는 내가 이제 개인 세특 때문에도 좀 네, 관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개인 네, 세특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대응한 대주제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이 이제 있는 거고 네, 지금 이거는 맞습니다. 학년 교육과정 부분이 되겠네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이거 사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지금 이 사형 같은 경우 이렇게 학교 단위로 하는 부분들 좀 아름고 같은 경우에는 캠프 중심으로 하고 보람고도 16 플러스 1, 소담고도 16 플러스 1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고 타시도에서도 요 교과 연구 동아리 중에 이걸 자기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좋은 샘플과 아마 이거대로만 해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과 연구 동아리 지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 많이 못 해드렸는데 이 결과물 보니까 좀 감사도 드리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목소리 톤이 되게 어울려요. 그래서 어, 되게 차분하게 30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도 막 뜨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자료 더 저희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가 더 구체적으로 눈에 확확 들어올 거예요. 아이들 활동지부터 해서 생활부 작성 예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소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기획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까 막상 정말 힘들고 그리고 좀 마음대로 안 되는 점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많은 보람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상 1학년부 담임 선생님들의 모두의 협력 그리고 협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1학년부 담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